네,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셀프 티업 이렇게 또 하나요? 네,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죠. 변화는 그룹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민망하네요. 가끔 제가 셀프 티업을 하는데,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미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제품이 좋다라는 거, 혹은 제품이 혁신적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런 이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 내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8시간을 준다면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쓴다라고 해요. 이게 에이브럼 리컨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어떠한 능력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쌓아서 나의 노하우를 강력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게 사실은 미팅의 성공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회사,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좋은 회사를. 세 번째, 그러면 PMI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 또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통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전통적인 방식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유통이 될 때는 광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중간 유통업자들을 거쳐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사실은 유통 거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유통 마진들을 다 더한 이후에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80%의 유통 거품을 싹 빼고 광고, 총판, 도매, 소매의 이 중간 유통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 회사와 나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유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간 연결 역할을 한 그 사람에게 이 이익을 환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저희가 현장에서 보상을 풀게 되면 이렇게 많이 주면 회사는 그러면은 뭐가 남냐? 이거 너무 별로인 제품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유통의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일반적인 유통에 있는 이 80%의 유통 거품, 김태희 전전이 가져가는 광고비, 이런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이러한 돈들이 일반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가는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정의 자체가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준다, 환원을 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될 게 있나요, 여러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프로슈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 너무 하고 싶어 하시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프랜차이즈 역시 처음에 태동 당시 맨 처음 그 어떠한 유통 방식 자체가 나왔을 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법이 아직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통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태동된 시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누구로부터 출발이 됐냐면 하버드 경영학 대학원생의
논문 속에서 사실은 이 이론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이것을 이 교수가 구체화를 시키면서 사실 기업에 적용된 거는 1950년대 후반부터 A사, 글로벌 A사 아시죠? 아메이가 이거를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사실은 스타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의 주제 자체가 어떠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잘 유통이 되는가. 그거는 그저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때보다 내가 직접 써보고 느낀 것을 주변에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구매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 대학원생들이 느끼면서 사실은 이런 방식이 또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런 어떠한 이론에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이제 흘러와서 지금은 이제 완벽한 이제 합법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유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굉장한 석학이신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서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 투자자, 방송 매체가 프로슈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선진 제조 방식이나 틈새 마케팅,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디예요? 일본, 한국,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친 이제 그 단어죠. 내가 생산과 소비자를 모두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프로슈머들의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회사를 봤을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서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들이 사실 수백 개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합법적으로 인증이 된 회사는 수가 훨씬 적습니다. 구별하는 법을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걸 하기 전에 첫 번째, 이 PM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어떠한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가 혹은 카탈로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가, 이런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이 필드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원하는, 그런 프리미엄급을 원하는 이런 니치 마켓에 이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우리 PM 어때요, 여러분? 어떤 제품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프리미엄 제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둘 다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저희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카탈로그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죠. 국내에서 1위 하고 있는, 또 2위 하고 있는 뭐 아메이나 애터미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카탈로그 마케팅 방식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탈로그 마케팅은 말 그대로 당신의 슈퍼를 이걸로 바꿔보세요.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안에 있는 휴지, 뭐 고등어, 라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물티슈 많더라고요. 되게 괜찮긴 하더라고요. 품질이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나의 마트를 한번 요걸로 바꿔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필품부터 해서 건강기능식품, 식료품, 뭐 발 마사지 기계,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죠. 수백 가지 이상 이제 되는 제품군이고,
굉장히 넓은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한번 요거 써보세요, 저거 써보세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본인이 다 R&D를 본인들이 할까요? 본인 회사에서? 그렇지가 않죠. 우리 회사에서 딱 몇 가지 대표 제품만 R&D를 해서 과학기술을 올려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수주를 줘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한다. 그 채널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어떤 프리미엄급의 품질을 기대하기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브랜드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가 휴대폰 생각하면 아이폰,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줄을 서서 구매를 하죠. 그만큼 프리미엄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가는 마케팅을 할 것인가, 혹은 그냥 여러 가지 제품을 내가 판매하듯이 이렇게 마케팅이 진행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회사를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훨씬 사업성이 있는 거는 사실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사업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또 실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 회사는 왜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식회사라면 어때요, 여러분 이미지가? 좋아요. 상장이 됐어, 이 회사가. 앞으로 상장이 될 거야. 그럼 끝나, 인생이.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장이 돼 있고 주식회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미 이 회사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유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에 이거를 저도 알아보면서 유한회사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몰 자이언츠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말로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거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스몰 자이언츠라고 하는데, 그 스몰 자이언츠라는 종류의 회사들은요 일부러 주식 상장을 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회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일부러 주식 상장을 안 할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PM이 왜 이 스몰 자이언트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 써져 있죠. 규모 대신 탁월함을 선택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투자 유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초반에 하게 되면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투자를 받잖아요. 그 말은 내 회사의 절반의 지분을 팔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창립자가 주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어떤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어떤 이 회사가 더 커져야 될 때는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거나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결정을 하나하나 주주들을 만나서 모두를 다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서야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의 결정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근데 비즈니스는 여러분 타이밍인 거 아시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비즈니스 전개를 해야지만 그 회사 커질 수가 있는데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무조건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회사의 결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발전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의 처음 스타트됐던 철학과 정신이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 회사를 어떤 나의 의지대로 키우고 싶다. 이런 오너의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일부러 이런 스몰 자이언츠 이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회장님 입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어떠한 그 가격을, 세 가지 품목의 가격을 또 낮춰준 적도 있었고, 이런 결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거든요. 그런 결정들을 했을 때
사실 주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거를 듣고 제가 더 확신을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자이언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이 회사가 왜 유한 회사로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실 거고, 사실 근데 이제는 스몰한 기업은 아니죠. 시작은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빅이죠, 지금은. 너무 큰 기업이고 실제로 4조 이상 달러의 그 매출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대출이 전혀 없다라고 아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내가 투자를 받지 않고 이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회사의 이익만으로 대출 없이 이렇게 큰 성장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회사 구별법, 분별법을 요즘에는 옛날 옥장판은 안 파니까 그런 것들, 그런 회사는 없지 않아요? 단지 옥장판이 아닐 뿐입니다. 다른 품목으로 옥장판을 대체하는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실 때, 사실 불법적인 회사, 제가 이제 불법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다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제품 자체를 굉장히 저품질인 제품, 혹은 제품이 없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회성 구매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재구매가 당연히 안 된다는 거를 그들 자신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면서 너 같은 사람 2명만 찾아,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그냥 전달할 수 있다라는 유사수신 행위를 많이 하는 좀 회사가 이런 회사고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실제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합리적인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회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PM 같은 경우 이 재구매율 거의 90% 되죠. 굉장히 재구매들을 잘 하시고, 오토십을 드시다가 끊었는데 오토십에 풀셋까지 사는 고객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러면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신생회사고 너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혀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라질 회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전혀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제로 등재된 회사는 110개 정도밖에 없더라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 제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회사가 망하거나 이 나라에서 철수하거나 혹은 어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나라에서 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공제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이 2가지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이라는데 이제 PM은 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회사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여기 예치금도 같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안전 장치를 해놓는 것에 가입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겠죠. 합법적인 회사라면. 그런데 이런 공제조합도 그렇지만 이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사업자 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 사업자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전체 매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커미션을 벌어가고 어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어가고, 이런 디테일한 수치를 정확하게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정보 공개에서 회사를 검색하시면 회사가 이제 잘 그 전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나올 거야, 등재될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죠. 최근에 되게 그냥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시더스 그룹 부산 쪽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부산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코리아라는 이제 회사였는데 여기는 어떠한 내가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을 마일리지로 받아서 그 마일리지로 치과도 갈 수 있고 슈퍼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부산에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내가 그 가맹점을 내가 가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내 가게에도 이거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 회사를 진행하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비의 명목으로 얼마를 1조 2천억 원 가까이 10만 명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달 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2024년 11월 기사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정확한 기준법이 없고 구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상 자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해서 미래 가능성 아직 이제 이 회사가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별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원코드로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PM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개국 가까이 돼 있는 나라에 글로벌로 진출이 되어 있고 나의 코드 하나만 있다면 사실은 이걸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막상 해외에 나가보면 뭐 한국 출신의 네트워크 회사기 때문에 한국 출신 네트워크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냥 말할게요. 뭐 좀 안 오면 인셀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 글로벌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글로벌 전산이 전혀 잡히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도 저도 이제 N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나 이런 중국은 당연히 정말 너무 큰 나라잖아요. 대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중국 진출의 꿈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N사에서도 어떠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매출이 잡히거나 여기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면 이미 한국에서 최고 직급자가 된 다음에서나 여기 사업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는 중국 쪽에서 터졌는데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아직 여기서 직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그냥 제 코드 하나만 있다면 내가 IMM이어도 MM이어도 중국이건 뭐 어느 나라건 간에 다 글로벌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일 전산이라는 전산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실제로 원코드로 사업이 정확하게 가능하다. PM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금 지급이 바로 2월에 되는 회사인가 혹은 마일리지로 주거나 나중에 찾을 수가 있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아예 그런 거에 뭐 누가 속겠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여기서도 벌써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더 같은 금액을 더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보상 구조에 대한 거는 사실 세 번째 시간에 굉장히 정확하게 또 이제 보상을 통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와 나라는 사람이 파트너십을 맺고 나의 자산권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의 인생을 걸고 내 자산권을 구축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보상을 바꿔버린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보상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상? 돈을 받는 룰? 이게 당연히 맞죠. 돈을 어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룰이겠지만 그 룰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룰대로 우리가 어때요? 초기 사업자 때부터 그 룰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죠. 만약에 CLG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PT 라인 5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리더직급 5라인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10라인 생겨야 돼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배신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보상은 말 그대로 나의 로드맵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비즈니스 로드맵이기 때문에 나의 사업 초창기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는데 여기서 이 보상 구조를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바꿔버린다? 나의 로드맵 자체가 흐려지는 거고 그룹의 자체, 어떤 내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회사의 이익, 주주들의 이익에 휘청휘청 거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떨어지면 자꾸 보상 구조를 바꾸면서 그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나와 회사와의 신뢰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 회사가 지키고 가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바뀐 회사가 안 바뀔까요? 계속 바뀐 회사가 안 바뀔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근데 이런 거를 말도 안 되게 또 필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회사 분별법.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근데 글로 써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요즘에 서비스나 제품 유통,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실제 유통망을 뻗어나가게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그냥 가입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사고 가입비만 10만 원 내. 혹은 가입하고 아무것도 안 사는데 그냥 매달 2만 원씩만 내.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쉽게 이 사람의 레버리지를 그냥 이제 풀어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사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입비나 회원비로만 누구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가. 이건 허상인 거죠, 말 그대로. 이런 허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휴스턴 코리아가 그런 또 회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너무 막 쉽다 하면서 또 투자를 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PM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PM이 굉장히 사업 진행이 쉽고 돈을 벌어가기 초기부터 돈을 벌어가기 쉽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공하는 것 자체가 쉽나요? 아니죠. 하지만 도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성공을 가까이 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돈만 얼마 내면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쉽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이런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상이 실제로 공평하고 역전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보상 구조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직급에 따라서 내가 가로로 세로로 얼마나 이 매트리스를 꽉꽉 채웠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뒤늦게 시작했더라도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 그 바이너리 회사나 이런 회사들에서는 사실은 내 상위 스폰서보다 내가 뒤늦게 시작했으면 절대로 더 많이 못 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철수한 시크릿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런 좀 보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상의 역전이 가능한지 공평한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체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상의 유지 조건. 유지 조건은 사실 이 유지 조건 자체가 너무나 조금 큰 매출을 소매 매출로 판매를 계속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자체가 그룹을 만드는 일이고 후원을 하는 일인데 내가 소매 매출을 계속 방판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PM은 거의 뭐 이 CA 맞추기가 너무 쉽죠?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구조의 현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회장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 에이펙 리더 미팅에 가보니까, 10년 전, 15년 전에 그 회사 오너들의 결정이 현재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한 회사들이 초반에는 빠르게 돈을 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파산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 구조에 있는 이 분들이, 팀들이 사실은 돈을 벌어가는 것들이 너무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타파웨어나 A본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벌 랭킹 제가 알기로는 5위권 안에 드는 회사고 타파웨어도 굉장히 높은 글로벌 랭킹 가지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현재 파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너리가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또 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의 이제 비전이 그러면은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어떠한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이나 혹은 과거에 했었던 분들을 만났을 때 실전 테이블 미팅에서 이런 지식들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제 PM 인터내셔널을 선택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이 권리소득 마치 내가 초반에는 열심히 활동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나로부터에 퍼져 있는 모든 탄탄한 유통망을 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활동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권리 소득,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 소득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레버리지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내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낳을 수 있나요? 건물을 낳아주진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리더는 리더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더는 리더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정말 레버리징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로부터 만들어진 유통망이 말 그대로 자산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속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판매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의 코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상속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마치 건물을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의 세율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50억짜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가 현금이 25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서 건물은 있지만 내가 현금 자산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 시장 가면은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냥 이제 나눠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PM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는 건물로 따지면 사실은 테헤란로에 몇백억짜리 건물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권리소득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상속세 얼마 낼까요? 빵원! 전혀 안 냅니다. 상속세 전혀 안 내고 PM 인터내셔널에서 실제로 그리고 이미 상속한 분이 계세요. 이미 상속해서 자녀에게 그분이 이제 사고로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신 분도 이미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한 유일한 비즈니스다. 유일한 권리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의 비전은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글로벌 랭킹 1위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글로벌 랭킹 6위죠. 현재 6위. 사실은 8위에서 7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6위로 껑충 꼈거든요. 작년 한 해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전 세계 그 리더 오브 엑셀런스 그 리더들을 갑자기 줌으로 갑자기 모아서 이걸 이렇게 줌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인 거죠. 이렇게 점핑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내에 글로벌 1위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중국 마켓이 오픈이 또 임박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이제 중국 마켓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는데 알아들어요, 조금.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6번 참석하면서 최초로 있는 일이었어요. 이 실제로 현재도 사실은 중국 시장으로 사실은 홍콩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부터 물밑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국가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랜드 오픈을 하면 홍콩 코드에서 중국 코드로 국가 변경만 하면 모든 거기서 가입된 분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국가 변경이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이 오픈이 임박했고, 이렇게 비전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물론 굉장히 한강의 기적 좋은 나라지만 땅이 작고 인구가 적은 건 맞잖아요. 하지만 중국같이 이런 큰 땅덩어리에 그 수많은 인구에서 우리나라와 현재 매출이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거는 중국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곧 열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근데 사실은 이런 글로벌 마켓 말고도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독일 PM의 회원 가입자 수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현재 가입자 수가 77만 명이라고 어제 BA 이제 오상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77만 명이 현재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시는 어플 같은 거는 몇천만 명이 뭐 가입이 돼 있죠. 2,500만 명 가입돼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잠재 고객을 인구의 30%로 보고 있다라고 이거는 그 지난 9월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VP 이상 트레이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를 저도 이번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30%면 몇 명일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 5천만 명이니까 1,500만 명 정도를 앞으로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을 앞으로도 우리가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1조 시장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1조 시장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잠재 고객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전문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잖아요. 이번 달.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 거대한 기회를 만났지만 나의 행동이 지금 똑같이 일주일에 미팅 단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왜 결과가 바뀌지 않냐. 나 IM 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거저 생기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PM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인풋을 넣은 만큼, 내가 이 회사를 크게 바라본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지, 그저 그냥 내 산하로 장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현재의 어떠한 상황을 더 좋게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11월 또 변화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